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요 메인 뉴스 중에 메인 뉴스가 바로 이제 검수완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검수완박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확하게 검수완박,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대신에 여러 자료들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젊은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보를 하나 여러분들께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합당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합당 선언까지 마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급히 부산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제 부친이 굉장히 위독하다, 그래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방금 전에 부친께서 소천하셨다, 이런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립니다. 삼가 심심한 조의를 제가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장례식장은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에 장례식장이 된 것으로, 장례식장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이 부친의 장례식 이 조문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서울대 장례식당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조의를 표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색다른 뉴스, 유승민 의원이 방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바로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응원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방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민심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현재 유승민, 그 다음에 김은혜, 이 두 후보의 맞대결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사기관마다 이게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이제 큰 흐름을 보면 민심은 유승민 후보가 좀 앞서고, 그리고 당심은 김은혜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은 윤심이다, 윤심은 민심이다, 이 얘기는 내가 민심에서 이기고 있지 않느냐, 나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존중을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나한테 응원 전화를 해줬다, 이거를 좀 과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당선인께서 이번 제일 바라는 게 뭐냐, 결국 지방선거 본선 승리다. 이번 선거 중에서 제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제가 윤심은 민심일 거라고 믿는 이유, 그리고요, 지금 나오는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본선 경쟁력, 이런 데서 제가 앞서는 게 많다. 전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도민과 당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제가 부족했다고 당원들이 저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건 굳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2015년도에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된 이후부터 지난 7년간 정치여정 가시밭길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다. 당원들께서 제게 서운한 점이 있다면 넓은 도량으로 이해하시고 이제는 같이 손을 잡고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 같이 나가자, 이렇게 호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요, 이제 윤심 경기도지사 선거, 이거는 유은혜 전 의원이다, 김은혜 의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다, 윤심은 민심이고 민심은 유승민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제 검수완박과 관련된 검찰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일이 말이죠,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내일 오후 7시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저녁 똑같은 시간에 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요, 뭐가 열리느냐, 전국 부장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평검사, 그리고 이제 부장검사가 일종의 허리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전국 고검장들 회의는 어제 이미 열렸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자 검찰총장이 나서서 국회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설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본래 그런데 어제 전국 고검장 회의 열릴 적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격노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집단 사퇴하자,
아주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 김호수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또 이 사표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고 나니까 이 전국 고검장들 입장이 굉장히 누그러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전국 부장검사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층부 분위기하고 밑에 바닥층하고 중간 허리층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여부, 내일 이제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부장검사는요, 사법연수원 31개에서 32개에 해당되는 각 청의 대표 한 5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최소 청단위로 1명에서 8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평검사 회의, 그 다음에 부장검사 회의, 당연히 이거 검사한 바 하면 이 검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큰 손해가 간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 밤 늦게까지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장검사들의 생각을 보면 이제 검찰 업무 실무 책임자로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서 회의가 열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검사들 회의에는 한 150여 명, 그리고 부장검사 회의에는 한 50여 명 이렇게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지금 방금 대검에서요, 이 정정하는 입장문도 내놓고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김호수 총장이 이제 정상 출근했잖아요. 출근길에 지금 기자들하고 답변을 하면서 말이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지휘권, 이거는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하는 거 수사 잘하도록 지휘한다, 이거예요. 대신에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이거는 없앤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쉽게 얘기하면 검수완박이 뭡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수사권 박탈하는 거에 동의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사권 박탈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래서 나를 탄핵하라, 내가 사표 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수사권을 없애지 않고 대신에 검찰이 뭘 갖고 오느냐?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부활시키겠다, 이런 이 바터, 이 수합 형식의 이 수사지휘권과 수사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러니까 이거 김호수 총장의 생각이 바뀌었네? 왜 바뀌었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오니까 바뀌었구나. 그래서 지금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자들이 도대체 이제 공정한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대안, 이거 대통령한테 얘기한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는 거예요. 특별법 제정.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은 검수완박법 대로 가더라도 특별법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안은 뭐냐? 2019년도에 없앴던 수사지휘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거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대신에 수사권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 두 가지 방안, 하나는 특별법 제정, 하나는 수사지휘권 부활, 이거를 대안이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밝힌 바에 의하면 이 김호수 총장이 문 대통령하고 한 7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 그때 문제점도 설명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그리고 중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정성 중립성 방안이 뭐야? 이렇게 기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수사지휘를 부활하고 그리고 수사권은 그냥 버리는 거야,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을 빚으니까요, 대검 대변인실에서 즉각적으로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사지휘 및 수사권 관련 부분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그에 관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요, 탄핵까지 자청하고 나섰었는데 이거 갑자기 대통령 만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대범죄에 한해서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내부 의견인데,
총장 혼자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에 법무장관 했던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장관했던 천정배 전 장관이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가지고요, 저도 민주당원이기는 하지만은 대선에 지고 보니까 민주당이 심리적 균형을 좀 잃은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이 극히 독선적이고 전투적인 강경파가 언제부터인가 득세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절대 옳고 합리적 토론은 거부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 같은 당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마화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어느 사회나 이런 편집증 성향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비주류 상태에서는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런 강경 편집증 성향의 분들이 국정의 중심부에 진입해서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어서 걱정이 든다. 예. 그리고 사실은요, 민주당의 의총에서 검수완박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설마 여기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찬성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끽소리 못하고 전부 170명이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요, 이거는 굉장히 졸속이다 그러면서요, 개혁의 종착점으로서의 검수완박은 올바르다. 자꾸 검수완박 문제만 얘기하고 있지, 검수완박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그 수사권이 주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대 범죄라고 하는 것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그리고 이 공무원 범죄,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범죄인데, 검수완박을 하면 이 수사권이 공백이 되거나 무정부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무전유죄 사회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 행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지적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토록 무리하고 무책임한 국가 운영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간 또는 2년 전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정권 말기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요,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이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범국민적 토론을 조직해서 가야 한다. 국민 여론과 함께 가면서 이를테면 다음 총선 이전에는 검수완박을 하고, 검수완박과 동시에 어떤 수사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때 국민적 지지가 너무 높아져서 윤석열 정부도 도저히 그걸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런 목표를 두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천정배 장관 그동안에 저나 또 이 언론 그리고 이 법 쪽에서 비판하고 있는 시가 똑같아요. 졸속 입법이라고 하는 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는 점, 민주당이 민심을 거역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 천정배 장관의 비판적 입장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경찰, 그 다음에 공수처, 또 이 전 변협 회장들, 이런 분들이 내놓은 입장을 여러분들께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지금 검찰 출신 법사 의원들은 이름을 속속 빼고 있다는 뉴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